지난 시간에도 제가 렙틴 호르몬 얘기를 하면서 렙틴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 몸에서는 독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독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살이 찌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지방을 그냥 여분의 에너지, 그냥 뭐 우리 몸에서 비상식량으로 비축해 두는 에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 조직이 우리 피하 지방, 피부 밑에 얌전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쪽에 붙어 있는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줘요. 그래요? 허벅지가 굵을수록 오래 살아요. 어머. 지금 밝게 웃으시는 주부님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좀 희망이 되셨나요? 새롭게 듣는 얘기예요. 네. 너무 오래 살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 피하 조직에 얌전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렙틴이 망가지면서 내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지방을 계속 갖다 붙이다 보면 우리 몸속에 피하 조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지방을 이제 엉뚱한 데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장 지방. 그러니까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는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은 비정상적인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 우리 고기 먹을 때 꽃등심 있죠? 꽃등심. 네. 그 마블링이 있어야 입안에서 살을 녹고 맛이 나잖아요. 근데 내 몸에 근육이 마블링이 돼 있으면 그런 몸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뭐 간에도 지방이 낄 수 있고 췌장에도 지방이 낄 수 있고 혈관벽에도 낄 수 있고 근데 그런 데 끼어 있는 지방은 다 내 몸의 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방을 없애는 것도 해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방이 왜 내 몸에 독이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해내는데 그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흔히 종합검진에서 피검사를 할 때 염증 반응 검사라는 게 있는데 CRP라는 검사가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이 그 검사를 해보면은 양성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데도 염증?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몸속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우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뼈드러치 같은 것도 잘 생기고 예전에는 없었던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같은 것도 생기고 감기 걸려도 잘 안 낫고 그게 벌써 내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그 다음에 몸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이 많아집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유해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을 해도 만들어지고 운동을 과하게 해도 만들어지고 햇빛을 받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많은데 뚱뚱해 있으면 그 자체로 몸 안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이 늘어나요. 근데 이 활성산소와 이 만성 염증에 취약한 데가 뇌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고 뇌질환에 잘 걸린다는 얘기가 활성산소나 만성 염증의 공격에 뇌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만이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오히려 뇌의 사이즈가 더 작아요. 뚱뚱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런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만성 염증 상태라든지 활성산소를 줄이고 그 공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해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을 찌게 만들었던 그런 독소를 피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내 몸속에서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울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쉽게
기분이 가라앉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다 보니까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이러면서 렙틴 호르몬이 흔들리면서 살이 찌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 우울, 불면, 비만 이게 다 같은 식구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살을 빼야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증상 중에 한 증상만을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 거지. 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선행 요인으로 만성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조절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불면증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변비도 없어지고 붓기도 빠지고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데 나 살 빼야 돼라고 생각하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하고 다이어트 돌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망가지고. 완전히 몸이 더 망가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네. 더 받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도 중요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 있느냐, 낮아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올라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올라가 있으면 웬만한 작은 스트레스는 내가 스트레스라고 안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뭐 스트레스의 연속이어갖고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뭐 기분도 가라앉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도 내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이제 대뇌에서 하는 건데, 이거 스트레스야라고 인식하면 그 다음에는 그 신호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래서 부신으로 와가지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데까지는 오토매티컬리. 내가 그거는 컨트롤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뭘 이렇게 밟았는데 물컹했어요. 뱀이구나. 어떻죠?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그렇죠. 머리가 쭈뼛, 그리고 막 도망가게 되잖아요. 네. 식은땀 나고. 근데 랜턴으로 비춰보니까 고무호수였어요. 자, 내가 고무호수를 밟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스트레스 반응은 안 나타났겠죠. 네. 근데 그거를 뱀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뇌가 문제네요.